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원종우입니다. 여러분은 과학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어려운 고등수학과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개념들, 아니면 아인슈타인 같은 유명한 과학자의 모습, 혹은 맥가이버처럼 다양한 과학 지식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가는 능력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학의 일면인 건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미지들에 가려서 과학의 진면목, 즉 과학이 존재하게 된 이유와 왜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바쳐가며 과학을 탐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을 바꿔온 과학의 힘이 대체 무엇인지는 놓치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일단 과학은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는 태도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를 들어 손에 든 사과를 놓으면 땅에 떨어지는데, 이때 당연하다는 느낌은 일상의 경험에서 옵니다. 언제나 그랬기 때문에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 현상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뭐가 당연하지? 하며 반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도 떨어지는 속도나 방향도 잘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렇게 매일 겪는 일상적인 일들에 대한 무지를 깨닫고 탐구하기 위해서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보는 모험적인 사고방식과 각성에 따른 열정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복잡한 예를 들어보죠. 지금 오른손을 이렇게 펼쳐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여보면 제가 원하는 대로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라 궁금할 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총체적인 행위를 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하죠. 먼저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뇌에서 발생을 해야 되고, 그것을 전기 신호로 만들어 신경을 따라 손가락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손가락에 관련된 뼈와 근육이 그 신호를 인식해서 원하는 속도와 각도만큼 움직여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관찰하며 그 운동이 적절했다는 사실을 뇌가 다시 확인해야 되죠. 이 모든 과정들이 불과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몸이 하는 일에 대해서조차 어떤 과학적 통찰도 없었다는 뜻이죠. 손가락을 움직이려는 뇌의 의지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의지가 어떻게 손으로 전해지고 무엇이 이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그런 내 손과 그 움직임을 마치 남의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의식의 관계는 무엇인지 하는 것들입니다. 이 중 뇌와 관련된 것들은 많은 부분이 여전히 과학이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원래 그런 것이라고 당연시해버렸다면, 뻔해 보이는 일들 뒤의 원인과 기제를 알기 위해 붙잡고 늘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력 법칙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고, 뇌와 신경, 근육의 작동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인류는 달에 가지 못했을 것이고, 신체에 고장이 생겨도 치료하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야 했겠죠. 결국 우리가 지금 가진 과학기술 문명 자체가 생겨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합리적인 문제풀이의 방법입니다. 근대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그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근사한 스토리들을 신봉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동물에 깃든 정령이 출현했고, 태양과 달의 신이 만들어졌고, 또 말의 앞뒤, 즉 논리가 맞아떨어지면 그게 곧 자연의 실제 모습이라고 여겼죠.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 고대 그리스의 종교나 철학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들은 나름대로 우아한 세계관을 구성할 망정, 세상의 진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고 느끼는 대로 이해하는 소박한 아름다움 속에는 많은 오해와 착각, 그리고 실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함정들을 넘어 객관적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학은 가설과 실험, 증명의 과정을 통해 오류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주는 진실에 접근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론이자 세계관입니다. 또 과학은 인간을 자연 속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여타 생물의 한계를 초월해 인간이라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준 강력한 도구입니다. 인간이 동물로서 가지고 있는 신체의 감각들,
즉 시각과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오감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한계를 넘어서게 한 것이 바로 과학이기 때문이죠. 수천 년 전 인간에게 가장 큰 물체는 고작해야 동네 뒷산이었고 가장 작은 물체를 봤자 모래 알갱이 정도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타고난 인간의 오감과 일상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작은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떠 반짝이는 저 작은 별들이 지구의 수백만 배나 되는 거대한 불덩어리라는 사실이나 모래 알갱이의 내부로 파고 들어가면 그 모래가 태양만큼 거대해지는 입자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하지만 과학이 등장하고 자리를 잡으면서 인류는 감각 너머의 세상을 들여다보고 탐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한때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이 지구가 사실은 수천억의 은하 속 수천억의 태양을 도는 작은 행성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거대한 우주 속 우리의 작디 작은 몸이 한편으로는 그 행성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원자들의 집합체라는 역설적인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학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가 신화나 상상의 세계보다도 더 거대하고 경이롭다는 사실을 확인해 갑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인간은 비록 자연 속을 살아가지만 자연의 철저한 예속을 넘어 이를 조망하고 주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지적인 생명체로 살고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 주변에서 매일매일의 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줍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자동차,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등이 모두 과학이 반영된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과학의 산물이자 결과지 과학 자체는 아닙니다. 과학의 중심에는 내가 사는 세상이 왜 존재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는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알고자 하는 강렬한 열정과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얼핏 어려운 수학과 지루한 실험에 매달려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듯한 과학자들은 바로 이런 열정을 통해 세상의 비밀을 한꺼풀씩 벗겨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은 구석기 이후 인류가 수십만 년의 여정과 많은 시행착오 끝에 힘겹게 얻어낸 진실을 향한 도구인 것입니다.